연기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문각에서 인사노무 관리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진 공인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됐죠. 이제 31회가 끝나고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다시 GS가 이제 연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올해 첫 시험 보고 이제 내년도 이제 유예나 아니면은 내년도 이제 생존차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것들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일단은 사실 뭐 인사노무 관리라는 그 과목 자체가 사실 수험생분들에게 많이 어려움을 주고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저도 개인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수험에는 적합한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뭐 이미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욕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고 좀 모호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수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인사노무 관리는 어쨌든 꼭 봐야 되는 과목이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사노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학이나 이런 경우,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는 고득점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다들 노동법은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림도 수험가에서도 이제 강사분들 워낙 뛰어난 분들 많이 계시고 강의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고, 노동법에서는 사실 고득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뭐 행정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처음 법학을 접하신 분들이나 행정쟁송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범위가 협소해요. 그러니까 원래 행정쟁송만이 아니라 행정법 전체죠. 그 중에 이제 쟁송 파트만 따로 보기 때문에 사실 범위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행정도 사실 법학 과목이고 고득점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경영학 과목이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는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영학 과목에서 특히 이제 인사관리나 이런 데서 고득점 받아서 이제 거기서 고득점이 터지면 이제 높은 점수나 아니면 조금 수월하게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사노무 관리를 일단은 뭐 접근을 하실 때 이거를 뭐 평타만 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암기에만 위주하게 이렇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타만 치겠다. 나는 도저히 이 과목이 나랑 안 맞아서 나는 이 과목 평타만 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의존하는 건 나중에 암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외운 만큼 어쨌든 쓰고 나오면 평타는 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학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인사관리라는 과목 특성상 이렇게 암기로 접근하면 여러분이 더 수렁에 빠집니다. 그렇죠? 더 수렁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 인사관리 과목을 여러분이 해보면은 뭐 외워야 될 것도 꽤 많아요. 그렇죠? 많고 있고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잘 안 외워져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법학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전이라는 것도 주어지고 나름의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이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그게 커버가 되는데 뭐 판례 외우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인사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암기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더 막막하고 더 이제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평타에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고득점을 받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서 GS 연기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S 연기 1기를 여러분이 좀 감을 잡는 데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기부터는 넘어가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험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요. 2기부터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써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좀 진득하게 보고 생각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1기 때까지는 여러분이 최대한 인풋을 이제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2기 이후부터 아웃풋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시험이 이제 쓰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쓰는 거에 결국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여러분이 온전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에 그만큼의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그 아웃풋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는가를 계속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1기 때까지는 여러분이 인풋에 많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풋이라는 게 단순히 외우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인사관리는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기가 많을 때 혼자서 책을 보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가? 뭐 왜 이렇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인사관리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어떤 뭐 안개 속에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하나씩 구조가 보이고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둘씩 조금 생각이 될 때마다 여러분의 이해도가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사관리는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어쨌든 여러분이 인사관리는 고득점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연기 1기 때는 조금 이제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
그런데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암기는 뭐 이제 1기 때부터 천천히, 그다음에 2, 3기 때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아요.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암기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쓰는 과목이 경영학이고, 여기서 이제 개념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뭐 법학처럼 막 토시하나 막 이런 식으로 안 틀리고 써야 되는 그런 식의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라든가 이 흐름에 대한 것만 잡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 여러분의 그 문장으로 풀어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본 체력을 만들어 놔야 인사관리를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런 식의 내용이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GS 연기니까 뭐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그렇죠? 항상 뭐 연기는 그렇죠. 바로 진도 나가면은 좀 섭섭하죠. 그래서 뭐 길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 대한 공부 방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조금 이제 좀 다시 한번 되새겨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험에 있어서 좀 필요한 사항들, 뭐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것들 좀 간단하게, 또 모든 강사분들이 다 뭐 얘기를 하시니까 뭐 저까지 너무 이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정도 좀 얘기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강의는, 그렇죠? 강의 같은 경우는, 교재는 우리는 연기 때는 오로지 신인사 관리만 볼 거예요. 그렇죠? 박경 교수님의 교재. 여러분이 뭐 이 연기 때부터 선택이긴 해요. 연기 때부터 그냥 수험서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계속 볼 거니까. 아니면은 이제 연기 때 이제 교수님절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강사님 스타일마다 다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교수님절을 한 번은 제대로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수험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런 책들을 다 이제 우리 인사 관련된 교과서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거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내용을 넣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흐름이 끊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락이라는 걸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하나의 흐름이고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딱 뭐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고 뭔가 조금 이제 인사관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가면은 약간 이제 뭐 플로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맥락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컨텍스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이 교수님저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저는 본인의 그 이제 어떤 경영을 오래 공부하신 분이고 대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본인이 어떤 그 흐름대로 논리적으로 쭉 하나의 이렇게 플로우를 갖고 써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인사관리 어떤 좀 맥을 잡고, 그 다음에 흐름을 잡으면서 또 교수님들이 쓰는 용어, 표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는 이 연기 때 이제 교수님 저를 보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1기, 2기 넘어가면 사실 이제 교수님 저를 보기는 좀 이제 부족하죠. 왜냐하면 뭐 시중에 어느 교수님 전화를 하더라도 우리 그 인사관리 시험 범위를 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그나마 이제 박경 교수님 책이 가장 많이 보고 거의 뭐 우리 시험 범위 한 70% 정도로 커버를 하는데, 한 나머지 30% 정도 빠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1기 이후에는 이제 다시 이제 뭐 요약서라든가 기본서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서브노트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수험에 대비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단권화, 그러니까 단권화나 이런 서브노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주변에 뭐 선배들이나 주변에 들으면 뭐 서브노트, 뭐 단권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래서 단권화나 서브노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단권화나 서브노트를 연기 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권화한다, 서브노트를 만든다는 거는 기존에 이만한 내용을 내가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전체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알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단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권화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 때 전체적인 흐름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잡고 나서 1기 때부터 이제 단권화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1기 때, 연기 때는 이제 우리 신인사 관리라는 이제 박경 교수님 책으로 계속 좀 내용을 볼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고 인사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맥을 잡는데 요 책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오늘도 나눠드렸지만 이제 복습용 목차를 나눠드렸어요.
이건 이제 매 한 파트마다 이제 끝나면 나눠드릴 건데, 이 복습용 목차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박경 교수님 책 목차를 따온 거예요. 목차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복습용 목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 복습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복습과 예습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고는 복습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수험 이제 강사분들이 복습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당연히 오늘 이제 인사관리가 끝나면 첫 시간이 끝나면 돌아가서 복습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복습을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책을 읽으면 그냥 텍스트만 보게 돼요. 텍스트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복습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페이지로 한 20페이지 나갔다. 뭐 그러면 20페이지 쭉 보고서 끝. 그러면 사실 여러분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읽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활용하는 게, 그리고 연기 때는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아요. 충분히.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도 이거 뭐 하루에 뭐 적게 나가면 뭐 10페이지 막 이렇게 그때그때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뭐 1시간, 2시간이면 금방 읽을 정도의 양이에요. 이것만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책을 한번 보고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덮고 나서 복습용 목차는 목차 쭉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바를 뭐 옆에다가 가필로 적어보던, 진짜 비어있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말을 해보거나, 그러니까 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서 막 설명해보듯이 말을 해보던가, 아니면 그냥 뭐 속으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파트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내가 이해했던 중요한 내용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다 적으면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흐름이 이렇게 목차가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이론적인 기초에서 쭉 봐서 관리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론사는 어떻게 가는가? 그럼 여러분이 뭐 기계적 접근 이게 단어는 뜨문뜨문 생각이 날 거야. 기계적 접근이 있고 인과관계적 접근이 있고 이런 뭐 전략적 접근이 있더라. 그러면 기계적 접근은 보고 전략적 접근은 보고, 여러분이 그런 이해한 것들을 여기다 복습용 목차에다 뭐 가피를 하시던 뭐 쓰시던 말로 하시던,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 전체 흐름을 자꾸 넣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꾸준히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박경 교수님 목차 통 자체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HRM이라는 거는 오늘도 배우겠지만 간단해요. 우리가 조직 내의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진짜 뭐 몇 시간을 떠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그러면 우리가 직무에 대한 관리로서 배우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목차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직무 관리에는 직무 설계가 있고, 직무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들어가면 직무 설계에는 광의 의미로서 우리가 직무 구조 설계가 있고, 직무 과정 설계가 있어요. 과정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 설계. 이런 식으로 쭉 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사관리 공부할 때 그 로직 트리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나오면 로직 트리처럼. 그러니까 그 로직 트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래야 나중에 뭐 50점짜리에서 여러분이 뭐 설계 문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제 어떠한 특정한 이슈나 트렌드가 나오면 거기에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 방안에 서술하라, 논하라, 뭐 이런 시험이죠. 여러분은 사실은 그런 문제를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뭐 스켈론 플랜을 쓰시오, 이런 거는 단문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뭐 성과급제, 뭐 차트 성과급제 내용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중에 막판에만 이제 열심히 암기하고 그러면 커버 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50점짜리에서 어떤 이슈나 트렌드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학계평 보유방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 방안에 써라 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거고, 그거에 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 스켈런 플랜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죠? 물론 이제 불이탄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불이탄은 여러분이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불이탄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수험생 다른 분들도 다 준비 못 해요. 불이탄은. 그렇다고 해서 뭐 불이타. 작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 나왔고 올해 교섭 전략 나왔으니까 또 불이탄은 뭐가 나올까?
그러면 이제 뭐 딴 데만 이제 잡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실력이 늘질 않아요. 왜냐하면 브리타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브리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브리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여러분이 공부가 깊어지면 어쨌든 브리타가 나와도 여러분이 기본에 이해한 걸 토대로 소설을 체계적으로 지어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브리타는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소수인 거고, 그분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뭐, 그게 크게, 그 시험에 크게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브리타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목표를 50점짜리 그러한 논술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술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틀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학계평 보유방에서 우리가 쓸 때 학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내용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걸러가듯이 이런 식으로 쭉 걸러가면서 여러분이 해당하는 것들을 제도나 뭐 이런 기능들을 껴 넣어서 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쭉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다 그런 부분이다. 사람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학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개발, 평가, 쭉쭉쭉 이렇게 해서 학계평 보유방 나오죠. 그럼 학보에도 또 있어요. 학보에도 인력 계획, 그러니까 인력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모집, 선발, 그다음 개발도 있죠. 그게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고 내용이 쭉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전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이 프레임이 있어야 그 안에 뭐예요? 조각들 갖다 채워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더라.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는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모집 활동에서는 뭐 모집의 원천이 있고, 뭐 모집의 방법이 있는데, 모집의 방법에는 뭐 내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에 대한 것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이 흐름을 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런 복습용 목차를 활용하시면서 그런 좀 맥락을 계속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우리가 미시적이고 뭐 그 개별적인 것들을 암기하는 시기보다는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내용이 있고 얘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계속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오늘 나눠드린 게 이론적 기초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제일 첫 파트에 나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직무관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덩어리식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이제 확보가 나갈 거고, 다음에는 이제 뭐 평가가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드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오늘 이론적 기초를 다 끝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론사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데까지만 딱 보고 복습 끝 하지 마시고 이론적 기초를 그냥 시간이 됐을 때 쭉 다 읽어보세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투자하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복습용 목차로 해서 이론적 기초 전체 내용들을 한 번씩 계속 보시면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흐름을 잡는데 조금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 연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숲을 보는, 여러분이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전체 머릿속에 넣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점점 채워 나가는 거고, 전체 숲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복습용 목차를 나눠 드릴 거고, 요거를 여러분 이런 것 활용하셔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2차 시험이라는 게 쓰는 시험이란 말이죠. 쓰는 시험. 그렇죠? 쓰는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쓰는 거와 아는 건 다르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지는 게, 한 이제 1기, 2기 때 되면 내용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 왜냐하면 계속 봤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생소하지만 한 바퀴 돌아서 이제 1순환 때 보고 또 이제 뭐 보다 보면 2순환 때 보면은 이제 내용은 아는 것 같아. 근데 답안은 잘 안 써져.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출력이 안 되는 거는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출력이라는 건 꼭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인사관리 보면은 이제 뭐 쓰는 스터디나 뭐 구술 스터디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인사관리라는 게 특히 그래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보면 잘 읽혀요. 그렇죠? 법학책보단 잘 읽혀. 그렇죠? 그래서 뭐 쭉 보다 보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딱 덮으면 뭐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뭐 어쨌든 뭐 말로 하던 써보던 간단하게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자꾸만 출력하는 연습을 해보시면서 흐름을 잡아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저 연기 때는 다른 거 안 했는데 뭐 올해부터는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에게 저희 맡기는 거잖아요. 복습연차.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잘 안 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한번 이제 뭐 개념이나 중요한 개념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적인 그런 좁은 개념이 아니라 좀 크게 물어보는 형태로 해서 개념이나 뭐 어떤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사관리의 어떤 뭐 플로우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쪽지 시험을 조금은 볼 생각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 시험 뭐 답안지 전체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 채울 수 있는 걸로 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도 여러분이 스스로 써보고 그거를 제가 첨삭을 하고 이제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소수 강의니까 이제 그거 여러분 쓰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기 때 답안의 기초를 잡아가도 되지만 이제 그래도 뭐 빠르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첨삭하면서 이제 뭐 상담이나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여러분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좀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미리 강의 계획서에는 없는데 요거는 중간중간에 이제 진도 내용이나 그때 봐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아마도 이제 수업 전이나 뭐 이제 요렇게 해서 한 뭐 짧게 해서 보고 하는 식으로 조금 해볼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러분이 이제 뭐 계속 반복하면서 교수님 저를 좀 꼼꼼히 한번 보시면서 그런 표현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연기 때의 목표다. 이해 위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것들 조금 공부 방법에 대해서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이제 조금 다시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 2차 시험 자체가 이제 그 쓰는 시험이니까 뭐 인사노무 관리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은 이제 답안의 중요성, 이거 이제 중요성,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 쓰는 거에 모든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맞춰 나가야 돼요. 그렇죠? 즉 그러니까 이제 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다 그렇죠. 1차는 이제 지문이 다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찍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답만 고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눈에 바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1차 같은 경우는 막판에도 막 보다 보면은 눈에 익숙해지면 지문 읽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골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해서 눈으로만 막 보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커버가 돼요. 근데 2차 시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전히 여러분의 실력으로 빈 페이지, 그러니까 16페이지를 다 채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뭐 이번에 준비를 안 하고 동차로 처음 가보신 분들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여러분이 그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면 그 2시간 뭐 한 100분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준비해서 정말 이제 합격을 하게 가면은 그 100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렇죠?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이 그 16페이지를 다 채워야 된다. 뭐 온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죠? 특히 인사관리는 법전도 없어요. 참고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걸 온전히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것과 쓰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아는 것과 쓰는 거.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거 노무사 시험 말고도 예전에 다른 시험도 그런 준비를 해서 2차를 몇 번 봤었는데 좀 더 이제 고시 같은 것들. 근데 그 아는 것과 쓰는 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런 분들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가만 보시는 분들. 손 별로 안 쓰시고. 그렇죠? 그리고 막상 이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볼 때도 이제 힘드니까 잘 안 쓰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뭐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건 아주 소수 예외적인 케이스고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은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차 때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인사관리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사관리는 참고할 것도 없고 여러분 머릿속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분이 출력해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궁극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의 그 문장이나 이런 것을 토시 하나 외워서 똑같이 베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나왔던 중요한 키워드나 개념들을 가지고 내가 이해한 바를 가지고 내 문장으로 그러니까 경영학스럽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애초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안을 비교해 보면 정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원래부터 이제 그쪽에 좀 타고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원래 잘하시는 거니까 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 이제 그거를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속 써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GS 0기, GS 1기, GS 2기, 이제 GS 3기 이렇게 이제 흐름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 분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0기나 1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메인이 이해의 중심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받쳐줘야 되고 이때가 이제 인풋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GS 0기가 기본 이론에 대한 거고 1기는 이제 심화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을 잡고 나서 거기에 이제 더 한 스푼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강의도 연기 때는 요 교수님 책으로 해서 기본을 잡고 1기 때 이제 여기서 빠진 부분들, 그렇죠? 그것들을 넣어서 이제 조금 더 심화하는 거고 이때 인풋을 넣으면 여러분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아웃풋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실전 답안 연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2, 3기 때는 많이 써봐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뭐 시험이든 이런 것들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인원이 적으면 어차피 제가 다 첨삭을 하니까 제가 이제 다 첨삭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문장이 이상하거나 뭐 본인이 막 쓰면은 이거는 뭐 얘도 논리가 안 맞거나 이러면 다 그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노무 관리는 조금 답안에 쓰는 데서 테크닉이 좀 필요해요. 테크닉이. 그러니까 법학이랑 조금 달라요. 뭐 어쨌든 흐름이라던가 요걸 어떻게 하면 구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테크닉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된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쓰는 연습을 강조하긴 하지만 이해의 방점을 두시고 이건 여러분이 지금은 스스로 한 번씩 보면서 이제 개념도 적어보고 뭐 이제 그 목차도 한번 잡아보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다 목차 담아서 이제 복습용 목차 활용해서 옆에 이제 좀 변기도 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조금 잡아 나가시고 이 2, 3기 때 이후에는 더 이제 쓰는 거에다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할 때 이제 뭐 그때 특강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드 체인지를 잘 하셔야 된다. 모드 체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법학과 경영학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노무사 시험에 법학과 경영학이 있죠. 물론 이제 경제학도 있지만 그건 이제 많이 선택은 안 하시니까 주요 메인 과목들은 법학이랑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법학에는 노동법, 행정, 민사소송법이 있고 경영학에는 뭐 있어요? 인사관리, 선택감의 경영조직이 있죠. 그래서 경영조직도 있기 때문에 법학이랑 경영학이 이제 메인이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공부하고 시험도 봐요. 근데 얘네 둘이 뭐 같은 사회과학이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접근 방법이나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태생적으로 법학이 조금 더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경영학이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뭐가 맞던 이 두 과목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를 잘 인지하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누구의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법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대륙법계에서 우리가 뭐써 이제 개념 법학 뭐 이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연역적으로나 이제 뭐 대전제, 소전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법전이 있고 그 법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우리는 법전이 있고 법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포커싱이냐면 요건에 이제 해당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건이 있으면 요건에 충족하면 요거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효과는 정해져 있어요, 법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상 그런 거죠. 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는 뭐예요?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되잖아요. 그렇죠? 법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되는 건 뭐예요? 이건 효과죠. 그렇죠? 이건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근로자고 1년간 80% 출근한 게 맞냐?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출근율 따질 때 뭐 쟁행위 기간은 제외하고 뭐 이제 이런 육아휴직 기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요건에 해당하느냐.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법학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요 나중에 여러 답안 쓸 때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안의 포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요건에 이렇게 이러한 논리적으로 포섭이 되니까 이러한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포섭이 요건에다가 이제 그 사실관계가 해당한다는 걸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학은 이런 효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경영학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죠. 경영학을. 그래서 우리 경영학을 뭐 효과를 검증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경영학이라는 거는 기업이라는 경제활동 주체 중에 기업이라는 경제활동 주체를 연구하는 거고 그 기업은 뭐예요? 결국 이익을 내는 집단인 거고 그 이익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경영활동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기업의 어떤 성과 뭐 조직 목표 달성 이런 효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과 법학은 다르고 그리고 약간 보면은 노동법은 뭐예요? 근로자 보호 취지죠. 그래서 뭐 사용자 때 뭐 의무를 부과하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무 나가면 지겹게 듣는 내용이 되게 그런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대표님들 만나면 이제 그런 거죠. 도대체 우리나라 이 법 보면 기업을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이제 뭐 이런 내용 하소연을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노무사 되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노사 관계를 조율하는 이제 그런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근로자도 만나고 대표자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그러다 보면 이제 양쪽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죠? 양쪽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필요한 건 여러분 이제 균형적인 자세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신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무사분들에서 나는 이제 근로자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만을 위해서 뭐 근로자 사건만 대리한다던가 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용자만을 한다. 실제 그런 걸 표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정도만 지키면 누구를 하느냐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지금 노무사 생활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노무사니까 이제 옛날에 노무사가 뭔지도 몰랐던 시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노무사면은 설명을 해줘야 돼. 노무사 뭐예요? 맨날 그러면 막 노무사는 뭐 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번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제 그 법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명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노무사 누구누구 뭐 이런 명패를 작성을 하는데 이런 명패 작성하는데 맡겼는데 공인노무사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공인중개사라고 써가지고 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노무사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노무사에 대한 것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뭐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그렇죠? 간혹가다 요즘은 이제 아주 간혹가다 만나는 경우지. 요즘은 이제 사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인식이 되고 뭐 하도 이제 노동관계에 대한 것도 이슈가 커져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설명할 필요는 크게 없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뭐 그런 걸 물어보죠. 뭐 근로자 편이세요? 뭐 사용자 편이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렇죠. 저희 통장에 입금시켜 주시는 사람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뭐 누구를 딱히 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 중간에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동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다 근로자 보호 취지고 경영학은 사실 누구의 학문이에요? 경영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들 그중에서 인적 자원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쥐어짜서 더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러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접근 방식이 이거는 어때요? 경영진의 시각. 혹은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 인사 실무자라는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조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업원 입장에서 경영학을 보게 되면 좀 핀트가 안 맞아요. 이거 도대체 나를 바보로 생각하는 거야? 뭐야? 이런다고 내가 열심히 일할 것 같아? 뭐 이제 이러한 약간 반발심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쨌든 경영진 혹은 인사 담당자로서의 시각에서 조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을 더 동기부여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더 높은 성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드 체인지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경영자 혹은 HR 실무진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책을 봐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법보다 이거 보면 조금 약간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자연스럽게 모드 체인지를 해서 이걸 볼 때는 아 나는 내가 회사의 대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조금 책을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뭐 집중시키거나 만족을 시켜서 더 성과를 낼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영학이라는 게 계속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뭔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룰 것인가. 그게 결국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읽으실 때 그냥 텍스트만 보지 마시고 항상 뭐 제도나 기능이 나오고 그래서 왜 이런 게 필요한 건지 왜 이런 게 등장한 건지 그래서 그래서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책에서 보면은 인사관리의 기본 암기 세트가 있어요. 이건 뭐 기본이에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장단점이에요. 이거는 책을 보시면 무수하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머릿속에 넣어야 될 암기 세트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라는 거는 결국은 해당 뭐 주제나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러한 장단점이라는 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효과예요. 장단점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걸 장단점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경영에서는 뭐 목적인데 따지고 보면 효과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경우가 있는데 이 장단점도 결국은 다른 말로 풀으면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장점은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효과인 거고 단점은 뭐예요? 부정적인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고를 해야 돼요. 장단점이라고 해서 이거 장점, 단점. 근데 좀 꼬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A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사관리에서. 그러면 A라는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하는데 A 제도의 개념, 효과에 대해서 쓰라. 그렇게 되면은 장단점만 봤지 난 효과는 못 봤는데 효과 어떻게 쓰지? 지어서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장단점을 읽어보면은 결국 이게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기업에 나타나는 효과예요. 효과.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인사관리에 무슨 제도가 있고 뭐가 있고 그게 그래서 보면 왜 필요한 거고 그러면 기업에 적용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건데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영진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대표야. 그래서 막 실무진이 뭘 갖고 와. 대표님, 뭐 이번에 이러한 트렌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조직을 뭐 애자일한 조직으로 가야 되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해서 기업에 뭔 효과가 있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해야 되면 기업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뭐 예산을 투입하고 사람을 투입해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항상 연기 때는 이러한 조금 의문점,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모드 체인지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뭐 인사관리에 대한 뭐 체계적인 뭐 관점이라던가 유기적인 연결고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 스스로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전략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외부 모집을 중요시하면 뭐 임금 수준에서 선도 전략을 해야 되고 뭐 교육 훈련은 외부 모집이니까 이 외부에 사람이 오면 뭐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계속 그런 연결고리나 유기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그렇죠? 자, 요렇게가 좀 중요하다. 인사노무 관리에서.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연기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늘어지면 연기가 허투루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남는 시간에 이러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계속 한 번 더 보고 아니면 그 단원을 다 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사관리할 때 조금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아까 말한 뭐지 이렇게 맥락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플로우를 조금씩 찾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수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강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여러분 2차 공부나 지금 하시는 거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예요. 이거를 인지하고 계세요. 나는 특별하다. 그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는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수업을 준비하다 많이 보는 오류가, 그쵸? 뭐, 이렇게 수업, 이렇게 합격기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그쵸?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전국 수석한 사람 보면 교과서 위주로만 준비했으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건 예외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범하고, 우리가 결국 이 수험이라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나는 지금부터 암기해야지. 그러면 계속 암기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많이 할 거야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암기를 해도 다 잊어버립니다. 계속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려요. 그거는 시험 막판이 될 때까지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메타인지 얘기하고 뭐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수업은가에서 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뭐가 기반이냐?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여러분마다 이제 다 여러분 그 머릿속이든 마음속이든 이런 독이 다 있어요. 그 그릇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구멍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채워넣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노동법 채워넣고, 행정 채워넣고, 경영조직, 인사노무관리 이렇게 채워넣는단 말이에요. 지식들을 계속 쑤셔 넣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마 이제 이 구멍의 크기가 엄청 크겠죠? 그렇죠? 구멍의 크기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러한 구멍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만하다 그러면 얘를 이제 줄여야겠죠? 그쵸? 이런 걸 메꿔서 좀 줄여놔야 나가는 게 어떻게 돼? 좀 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줄이는 게 뭐냐? 이게 이해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암기하는 부담도 줄어들 뿐더러 이게 빠져나가는 거를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단거나 해야 되고 나중에 막 반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시험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험 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순환을 계속 돌리죠. 이제 그 책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빠져나가는 속도 대비 채우는 거를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때 되면은 이제 반복에 대한 스케줄이 있어요. 뭐 해서 5, 3,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기까지 끝나면 시험 남은 시간까지 계산해서 뭐 5일에 한 과목, 5일에 이제 4과목, 3일에 4과목, 뭐 이렇게 하루에 4과목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하는 스케줄을 여러분이 이제 짜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하고 봐야지 빠져나가는데 계속 채워 넣어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만 가득 채운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 쏟고 나오는 거니까 요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 외우면 잊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그 시험 전까지 남은 시간 내가 이제 얼마나 보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제 시험 막판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죠. 그렇죠? 그런 시간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인지하고 그러면 내가 이런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독에 있는 구멍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연기. 그렇죠?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강조하실 건데 그래서 지금 시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1기만 돼도 이제 해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내년도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쫓겨요 마음이. 그러면 이제 좀 암기의 시간 생각하기보다 자꾸만 이제 텍스트 보고 외우려고 그러거나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되면 이제 암기로 커버를 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인사관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막판까지 너무 이제 이런 것들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반복을 한다. 그래서 내가 뭐 빠지면 다시 넣고 그리고 또 이해를 하면서 구멍을 줄이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거를 단단하게 꾸준하게 해 나가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도 특히 그래요. 특히 외우다 보면은 이거는 계속 휘발성이 되게 심해서 보다 보면은 장탄처럼 비슷비슷하고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턱대고 해서 외우면 진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제도나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이 왜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제도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제 장단점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내부 모집이다. 그럼 내부 모집을 생각해 보면 내부 노동 시장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이라고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이 A라는 자리가 직무가 공석이에요. 그러면 기업은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곳은 두 개밖에 없어요. 어디냐? 기업 내부냐? 내부에서 하냐? 외부에서 하냐? 그렇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 외에 더 제3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석이 된 자리를 내부에 뭐 승진시켜서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사람을 영입해서 채울 수도 있죠. 그래서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외부 모집인 거고 내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모집이에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내부 모집에 대한 거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부 모집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구성원 중에 한 명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 모집과 내부 모집과 특징을 보면은 어쨌든 이 사람은 이미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이야. 거기서 올려. 그러면 어쨌든 이 안에서의 결국은 돌고 도는 거다 보면 조직의 어떤 폐쇄성이라던가 뭐 파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부 모집을 하겠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뭐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봐도 몰라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안 맞아. 우리 조직 문화랑 혹은 뭐 실제로 그러한 능력이. 그러면 이 사람 나갈 수도 있죠. 그럼 비싼 돈 들여서 채용했는데 나가버리면 어때요? 회사는 결국은 시간, 돈 다 날린 거잖아요. 다시 또 채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왔다가 이렇게 나가버린, 뭐 도망가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맞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 채용 리스크예요. 그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고, 뭐 장점은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조직의 어떤 활력 이런 것들이 생길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 모집이냐 내부 모집이냐도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기보다 아, 외부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장점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꾸 연결해보고 스토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알아두시면 굳이 외부 모집에는 장점 뭐 이렇게 안 해오더라도 여러분이 써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사관리에 전반적으로 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길었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인사노무 관리 방법 아니 공부 방법이 아니라 그냥 수험 생활인데 이게 저는 이제 개인이 그래요.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수험 생활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구르기 시작한 이런 어떤 물체는 계속 구르려는 성질이 있고 정지해 있는 거는 정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험 생활이라는 게 1년을 보면은 좀 길지만 이제 금방 또 시간이 갑니다. 그렇죠? 이런 수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루틴화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수험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멘탈적으로 여러분이 막 쿠쿠다스 같이 굉장히 약한 시기예요.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수험 생활을 정말 강건한 멘탈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위기가 오고 멘탈적으로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과정이고 그런 멘탈이 이제 흔들리는 시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단순화해라. 수험 생활은. 단순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외부의 요인들, 물론 내부에는 어떻게 뭐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영향들로 해서 내 수험 생활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그 며칠간 혹은 뭐 몇 달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막 잘못 슬럼프 빠지면 두세 달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제 공부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수험 가요 오랜만에 있잖아요. 뭐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그런 걸로 고민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라. 그 흐름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많은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을 단순화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루틴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간성 같은 것들이 생겨요. 내 생활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화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제 언제 공부가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전 밤에 공부가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빼미 쪽이어가지고 낮보단 밤에 공부가 잘 됐어요. 밤에 공부 잘 되는 쪽에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주로 밤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운동 갔다 오고 운동 갔다 오면 점심 먹고 이제 오후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점심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약간 단순화해서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생활이 계속 그냥 돌아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단순화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그거를 어그러뜨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왠지 아까운 마음도 있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루틴이 내 관성화 이제 내재화 되면은 그런 흐름대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나 이런 거 영향 안 받고 흔들림 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관성이나 루틴을 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들 여러분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험 생활을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연기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제는 여러분이 연기 때는 이제 수험에 이러한 이제 뭐 내가 어떠한 루틴으로 할 건지, 언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건지, 어디서 공부가 잘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핏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수험 뭐 이런 합격생들 얘기 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적용도 해보고 뭐 이제 이런 것들 하죠. 그래서 그걸 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걸 꾸준히 여러분이 관성화 시켜서 시험 때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멘탈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야 조금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험생활이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고요. 그래서 좀 오리엔테이션이 길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복습용 목차는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바대로 활용을 좀 효과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쪽지 시험이나 관련된 것들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한 바를 조금 쓸 수 있게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눠드렸던 것 중에 뭐 강의에서 빼고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두 개인데 차이가 뭐냐? 하나는 그냥 연도별 기출이에요. 연도별 기출. 그냥 우리 이제 1회부터 공인노무사 87년도에 실시됐죠. 그때 1회부터 이제 31회까지. 그렇죠. 쭉 연도별로 해서 보면은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초기에는 아직 뭐 자리가 잡기도 전이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단순했죠.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 점점 오면 올수록 문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그러죠. 그리고 흐름도 많이 달라져서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통문제 라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요즘 경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통문제로 많이 냈어요. 이게 통문제가 뭐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문제 1, 그건 쭉 쓰는 건데, 요즘은 통문제 말고도 이제 분설형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인사관리에서도. 자, 분설형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문이다. 그러면 1문 나오고, 여기에서 물음 1, 물음 2,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올해 시험도 그런 거였죠? 올해 시험도 어땠어요? 보시면 그 5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올해 시험도 문제 1 나오고 물음 1, 2로 쪼개졌죠. 50점짜리인데. 그렇죠? 이런 형태가 분설형이에요. 이게 원래는 법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40대 이제 그 법학에서 이런 식으로 내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법학에서는 분설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예전부터. 근데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설형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설형 같은 경우도 답안 어떻게 쓰느냐도 이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문제니까 이거를 통으로 묶어서 쓸 거냐, 아니면 개별로 보고 따로따로 쓸 거냐, 이런 접근도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이도 있고, 이런 분설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런 분설형 문제에 대한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뭐 이걸 어떻게 써야 되죠? 50점짜리 문제인데, 25점짜리 문제인데, 내용상 뭐 예를 들어서 30점에서 뭐 50점짜리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25점짜리로 출제한다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과거의 문제들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25점짜리 과거 거 뭐 보시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회 보면은 8회 때 보시면 뭐 샵제도 딸랑 이렇게, 그다음에 뭐 선발 도구의 유형의 타당성, 신뢰성 평가 딱 보면은 진짜 25점짜리 정도 아니면 25점짜리보다 작은 거 뭐 이런 거 쓰는 게 주로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넘어가서 뭐 문제 자체도 길어지지만 25점짜리인데 내용을 보면은 한 뭐 30점, 50점짜리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볼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런 큰 내용을 압축적으로 25점에 우겨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쁜 말로 하면 우겨 써야 되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압축적으로, 그렇죠? 요약해서 정리해서 써야 되는 형태죠. 그래서 뭐 올해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올해 시험 문제도 보시면 뭐 관리층 교육 훈련의 기법 6가지인데 이거 20점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6가지 다 쓰다 보면은 이거 꽤 시간이나 얼마나 써야 될지 감을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 정확히 뭐 개념 장단점 다 꼼꼼하게 쓰면 뭐 20점짜리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25점짜리도 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옛날 같았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 문제 1에서 물음이 1, 국어 6가지 설명하라 뭐 이런 정도가 25점짜리로 나왔을 건데 이게 20점짜리 나온 거고 그 밑에 이제 뭐예요? 30점짜리를 어떻게 냈어요? 커크패트릭의 평가 기준, 골드스타인의 교육훈련, 타당성 평가, 투자 수익률. 우리가 교육훈련 평가에서 배우는 3가지 평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3가지를 다 쓰게 나온 거예요. 다 쓰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면 커크패트릭의 평가 모형에 대해서 뭐 개념, 평가 기준, 효과에 대해 쓰시오. 요게 25점짜리로 냈을 딱 수준인데 이제는 다 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0점이지만 쓰다 보면은 50점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압축적으로 좀 서술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내용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만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만한 내용을 줄여서 쓸 수 있고. 그러면 그러려면은 사실은 늘리는 거는 쉬워요. 늘리는 거는 좀 쉬워요. 이거는 나중에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목차를 좀 쪼개고 그러면은 늘리는 건 쉬워요. 목차를 쪼개고 그러면은 늘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개념 1 장단점이죠. 자,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아래 개념 하나 쓰고 여기에 뭐야? 장점에서 뭐 1번 장점 이거 쓸 필요 없겠구나.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장점은 뭐뭐가 있고 뭐 단점은 뭐뭐가 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걸 좀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장점 따로 단점 따로 이렇게 쓰면 또 내용이 늘어나요. 맞춰서 여러분이 서술로 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거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장점에서 1 뭐에서 뭐 조직 효과성 증대 이런 식으로 각각 장점을 또 세부봉차로 만들면 여기서 그게 내용이 뭔지 쓰면 장점 한 3개 쓰면 어떻게 돼요? 또 내용 늘어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나오고 책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트마다 중요한 파트는 장점 나오면 장점 하나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전략 실행 모니터링, 뭐 조직 문화, 뭐 이제 뭐 변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많은 양을 여러분이 줄여서 쓰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줄여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출제 경향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시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연습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여러분이 보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기출문제 하나 더 나온 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파트별로 즉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 있죠. 직무관리부터 확보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이제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뭐가 많은지 딱 봐도 알 수 있죠.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환경 및 이슈 관련된 것들이 많죠.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인사관리하면 뭐예요? 뭐 이슈 관리, 뭐 이런 이제 트렌드, 뭐 이런 거 막판에 되면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뭐 저도 하다 보면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거에 대한 것 좀 다뤄주세요. 막 얘기를 해요.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인사관리에서는. 특히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이슈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옛날 것들 차치하고 거기 보시면은 중간쯤에 우리가 이제 하나 표가 있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표 그려져 있는 거 위에 하나 더 올리시면 인적자원관리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관리 등 5가지 기능별 영역에서 뭐 전통적 공동체 지향의 기업 문화를 계승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계하시오. 자, 이거 여러분 보고서 뭘 써야 될지 지금 감이 와요? 하나도 안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좀 많이 출제돼서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한데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시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사관리 과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적용, 그 다음에 뭐 응용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배웠던 개별적인 인사관리 내용이나 기능들을 이러한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응용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이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물어보는 게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온 것도 그렇잖아요. 최고 경영측의 조직 관리 방식, 협력적이냐 경쟁적이냐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가 다를 수 있다.
그럼 그러한 인적자원관리 특징을 뭐 순서대로 학교평 모의방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설계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나온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변별력이 굉장히 갈리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만 얘기하고 좀 이제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가 경영학 과목 중에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들 중에서 인사관리가 있고 이제 경영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경영조직 대부분 선택하셨을 텐데 이 둘이 같은 경영학이지만 얘네들도 다릅니다. 얘네들도 달라요. 뭐냐면 아까 전에 인사관리는 뭐였어요? 얘는 인사노무관리는 뭐 그 성과를 검증하고 뭐 이런 건데 얘는 특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응용, 뭐 실용, 뭐 적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인사관리 여러분이 보면 이론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이론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제도 막 이런 거란 말이야. 다 보면 제도 뭐 그런 기능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그게 뭐냐면 그런 제도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인사관리에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이용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요 포커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50점짜리에서 이러한 학계편 모의방을 뭐 어떤 특정한 이슈나 트렌드 주고 거기 적합한 걸 설명하라고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고 경영조직은 사실 여기는 이론이 중심이에요. 이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보실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학자 이름 많이 나옵니다. 무슨 모형, 모델 나오고. 그래서 좀 접근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이론이나 이런 거는 학자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이론이 무슨 내용인 건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는 좀 암기가 조금 더 중요하죠. 물론 당연히 이해에 맞춰줘야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학자 이름이 나오고 이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론은 그 학자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술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사관리는 이론 없고 그냥 기능이나 이런 거 제도니까 그 중요한 키워드만 알면은 여러분이 문장으로 서술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리더십이다. 뭐 리더십이다. 이거 이제 뭐 개념 정의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 개념 정의를 학자보다 다 달라. 그렇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면 실제로 찾아보면 뭐 한 50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그걸 떠올려서 이제 문장으로 쓰면 되는 거지 뭐 교과서에 나온 거 그대로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 뭐 나왔다. 그 학자가 주장하는 무슨 모형이 나오고 모델이 나오고 뭐 그거는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해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강조하는 게 이걸 응용이나 뭐 실용적인 거 적용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그냥 제도를 단순히 그것만 뭐 예를 들어 종업원 추천 제도다. 그럼 종업원 추천 제도의 개념 뭐 이런 거 장단점만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런 장단점에서 아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용하면 효과적이겠네.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경영조직을 공부하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이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경영조직은 처음에 웃으면서 선택했다가 나중에 이제 울면서 이제 하시는 분이죠. 생각보다 양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도 보면은 환경과 이슈 이 부분이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직무관리도 보시면 양이 꽤 많아요. 직무관리도. 그렇죠? 직무관리 그다음에 확보 쪽에서도 많고 평가 많고 임금 좀 많습니다. 노사관계 많고. 그래서 요것만 봐도 여러분이 메인 파트가 어딘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한번 쭉 목차 보면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파트가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필요하면 이제 시험 중간중간에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한번 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같이 볼 거니까 이건 항상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오늘 기계적 접근과 인간계 접근 비교표는 나중에 요 이제 그거 해당 파트 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드린 거니까 요거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나쁜 말로 잔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인사관리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조금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좀 잘 안 와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책을 보거나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강조되는 맥락과 잘 이렇게 맞춰 보시면 제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연기 여러분들 잘 같이 그거 공부해서 인사 관리를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갈게요. 네. 그러면 좀 쉬고 뵙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쉬고